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특별한 축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국 축구가 또다시 월드컵 진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면 중국 축구는 여전히 아시아 무대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은커녕 아시안컵에서도 변변한 성적을 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 언론은 희망적인 보도를 쏟아내며 마치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중국 축구가 월드컵 무대를 밟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연 그들이 바라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축구의 현실과 그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 일본, 이란 같은 아시아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2023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들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2무 1패, 조기 탈락.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 보시죠. 카타르, 타지키스탄, 레바논. 월드컵 단골 손님이라 불리는 팀도 아니고 아시아 최강이라 평가받는 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들을 상대로 골조차 기록하지 못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득점입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팀은 타지키스탄과 레바논 같은 비교적 약한 팀을 상대로도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진출을 논하려면 최소한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축구의 부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단 한 번도 본선에 오르지 못했고 그동안 여러 감독을 영입하며 체질 개선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중국의 문제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축구는 단순히 돈만 많다고 강해지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기본기, 조직력, 선수들의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중국 내 언론은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새로 귀화한 선수들을 앞세워 월드컵을 꿈꾸고 있지만 단순히 몇 명의 귀화 선수만으로 전체적인 경기력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축구 강국이 되려면 유소년 시스템을 정비하고 리그 수준을 높이며 국제 무대에서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의 중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월드컵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한때 중국 축구는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슈퍼리그 구단들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며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입했습니다. 오스카, 헐크, 파울리뉴 같은 선수들이 중국 무대에 등장하며 리그의 위상이 올라가는 듯했죠. 하지만 국가대표팀의 실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키면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귀화 선수들은 기존의 전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유소년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외국인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을 보십시오. 두 나라 모두 유소년 시스템에 장기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유망한 선수들을 유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클래스 선수로 자리 잡았고 김민재는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으며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대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유소년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침체는 계속될 것입니다. 단순한 돈으로 축구 강국이 될 수 있었다면 중국은 이미 월드컵 우승 후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아니라 축구에 대한 철학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국이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나려면 지금과 같은 귀화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 축구의 월드컵 꿈은 영원히 꿈으로 남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는 월드컵 진출에 대한 희망이 다시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조별 예선에서 단 2점 차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추격하고 있으며 남은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이긴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죠. 하지만 과연 이 기대는 현실적인 걸까요? 현재 중국은 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6경기에서 단 6점만을 획득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는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강호들로 국제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온 팀들입니다. 기술, 체력, 경험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이 팀들을 상대로 중국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은 어떤 근거로 월드컵 진출 가능성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일부 귀화 선수들의 활약. 하지만 지금까지 귀화 선수들이 중국 축구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직력 부족, 전술적인 미흡함, 유소년 시스템의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본과 한국처럼 장기적인 계획 아래 유소년 시스템을 강화하고 선수들을 해외 리그에서 경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단기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귀화 선수 영입과 막대한 자금 투자로 빠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없습니다. 중국 축구가 정말로 월드컵을 원한다면 이제는 환상이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희망과 언론의 미화로는 절대 월드컵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월드컵의 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좌절로 끝날 뿐입니다. 한국 축구는 수백억 원을 들여 외국인 선수를 사들이지도 않고 귀화 선수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월드컵 무대에 당당히 올라서고 조별 예선을 통과하며 200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4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중국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철저한 전술 훈련,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은 포르투갈을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이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수비를 따돌리고 황희찬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이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죠. 이 한 장면이 한국 축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력. 한국 축구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쌓아온 유소년 육성 시스템과 해외파, 선수들의 성장 환경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 귀화 선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발전 없이 월드컵 본선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월드컵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막대한 돈이 아니라 탄탄한 시스템과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한국은 이를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증명할 것입니다. 돈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물론 중국 대표팀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강해지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귀화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이 해결책도 아닙니다. 축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월드컵을 꿈꾸는 것은 자유지만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 꿈은 결국 헛된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 축구는 계속해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력과 정신력,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축구를 응원해 주시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